네, 학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 위에 마커를 찍는 보통 대표적인 시각화 방법입니다. 지도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은 마커 찍는 방법 이외에도 뭐 라인을 그려서 경로를 쓴다던가 아니면 등치 지역도라고 해서 지도 위에 경계선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지도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입혀진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도에 특정 지역과 지역을 또 연결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지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적 위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시각화 그래프를 얹어서 좀 더 명확한 우리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화 데이터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지도를 준비하는 건데요. 지도는 당연히 구글 맵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과금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구글 맵은 최근에 좀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인 구글 맵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도인 뭐 리플렛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타 다른 또 여러 가지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지도 보기와 지도 위에 마커와 텍스트를 표시하는 것, 그리고 지도 위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지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구글 맵을 이용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3년 전쯤인가요? 구글 맵을 사용하는 것이 무료였을 때에는 대부분 다 구글 맵을 이용해서 앱도 만들고 또는 아니면 음, 웹사이트에 구글 맵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다 바뀌었죠. 과금이 많이 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공개용 지도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정확도를 따지다 보니까 공개용 지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할 때는 구글 지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구글 지도 말고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지도는 사용하면 안 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카카오맵이라든가 아니면 또 네이버 지도도 훨씬 더 정확하죠. 그런데요, 우린 지도 시각화를 하는 것이 정확한 지도의 명칭과 건물의 위치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일단 지역의 구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말하면 지역 구분만 되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그 카카오맵에서 만든 지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고 속도는 빠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할 때 또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도를 우리가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구글맵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요, 지도 서비스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죠.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 말 그대로 종이 지도를 펼쳐놓고 길을 찾아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차문이 내려가고 지역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지도를 보고 이렇게 길을 잃다가 또 지도를 보고 제 길을 찾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휴대폰 내비게이션도 잘 되어 있고 GPS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누군가한테 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종이 지도를 바라보고 길을 찾는 경우는 극히 일부죠. 예, 극히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길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실시간 버스 위치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맛집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나의 위치와 상대방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배달이 되는 현황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도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지도 시각화는 말 그대로 지도 위에 마커를 찍는 것 정도인데, 좀 넓은 의미에서의 지도 시각화는 지도 위에 정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이것을 통칭합니다. 지도 위에 정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이 모든 것이 바로 지도 시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정보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지도가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캐나다 토론토 시내의 나무 종류 지도입니다. 한눈에도 명확하게 색깔로 어떤 나무들이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 있는지 표현이 잘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도 위에 마커를 찍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지도 시각화 하고 싶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R을 사용하면 R에 부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 중에 바로 지지플라2와 지지맵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시작하기 전에 바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과금이 되는 구글 맵 말고, 또는 구글의 API 키를 발급받는 거 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리플렛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리플렛. 이건 공개용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공개용 지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직접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지도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정확하고 어느 부분은 좀 부정확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네, 공개용이고 공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선택은 데이터 분석가의 몫이죠. 자, 이제 그러면 구글 맵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구글 맵을 사용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지도 시각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뭐 간단합니다. R 최신 버전 설치하고요. 지지플라2, 그 다음에 지지맵 패키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한 API 키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구글 맵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구글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구글 API 키 발급받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요. 처음에 아마 카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일단 R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R 버전을 가급적이면 안정화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항상 해요. 안정화 버전. 그런데 이 구글 맵이나 아니면 좀 최신의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R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R은 버전 실렉션,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R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R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옵션스의 제너럴에 들어가면 R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R 버전을 선택을 하면 패키지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R을 3.0 버전을 사용하다가 4.0 버전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3.0에서 사용하던 R 패키지와 4.0에서 사용하는 R 패키지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R 설치한 다음에는 R 스튜디오에 새 버전 등록시켜 주시면 되겠고, 체인지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R 버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R 버전 최신 업데이트 하고 나면, 자, 구글 맵상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지지플라2 패키지를 이용해요. 지지플라2 방금 전에 배웠었죠, 여러분들. 이 지지플라2 패키지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지지플라2 패키지 선택하시고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지맵 패키지를 설치할 차례인데, R 스튜디오 패키지에서 인스톨 선택하시고
인스톨 패키지스 대화 상자에서 지지맵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복잡해서 싫다. 그러면 install.packages ggmap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뭐, 일단, 그래픽 유저 GUI 툴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 싶으시면, 인스톨 눌러서 ggmap 선택하시면 되겠고, 인스톨 패키지스 명령이, 콘솔 명령이 편하다 그러면 콘솔 명령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자, 구글 맵을 위한 API 키는 뭐예요? API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나만의 고유 번호 같은 것이죠. 이거 공개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구글 맵 계정을 통해서 API 키를 발급받았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그 API 키를 공유하면 여러분들 과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연결하는 API 키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PI 키를 여러분들 R과 연동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방법들은 이제 차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이게 싫다. 그러면 구글 맵 말고 리플렛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됐죠? 이 API 키 발급받는 방법은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매우 간단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이제 그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죠. 내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종로구라든가 기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지역이 있을까요? 자, 라이브러리 ggmap 하신 다음에 register 구글 함수에 키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공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분들에게 또는 아니면 동료분들에게 코드를 공유할 때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고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레지스터 구글 함수를 이용해서 구글 키 등록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GC 변수 요거는 이제 그냥 약칭이죠. 자, GC 변수에다가 저 지오 코드 약칭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오 코드의 enc2 utf8 요거는 이제 함수인데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utf8 방식으로 인코딩 방식을 변환해 준다는 얘기인데,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UTF-8 방식의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것이 에러가 좀 적게 나는 겁니다. 자, 종로구의 위도 경도와 그래서 이 위도 경도를 이제 숫자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s numeric gc 하면, 자, 지도 위에 이제 종로구에 latitude와 longitude, longitude가 경도고 latitude가 위도죠. longitude와 latitude 값이 나오게 되고요. 위경도 값으로 이제 지도 위에 마커를 찍을 수 있게 돼요. 물론 종로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넓죠. 넓은데 이제 그 중앙점을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 디테일한 그 해당 위치 값은 위경도 값을 좀 더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 값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위경도 값이 저장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데이터 수집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통상 소수점 보통 두 자리나 세 자리까지 쓰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실습용이다 보니까 소수점 5자리까지 지정을 해 놨습니다. 위경도를 숫자로 표현을 해 주면 소수점 보통 5자리까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림 또는 아니면 라운드 옵션 같은 거 아니면 기타 다른 함수로 보통 잘라내서 쓰시면 돼요. 너무 디테일한 위치까지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소수점 2자리나 3자리까지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도 위에 화면을 띄우면 간단하게 확인이 되죠. get 구글 맵에서 센터 잡아주고, 센터는 이제 CN, 즉 그러니까 위경도 값, 내가 지정한 위경도 값을 센터로 잡아서 지도를 표현해주면 플랫에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뷰어에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플랫에 표현되기도 하고 뷰어에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플랫에 표현이 되면 줌 레벨을 처음에 지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줌 레벨이나 아니면 지도 위의 표현 방식도 옵션 값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옵션 값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쯤 요거 일시정지 해야 되겠다 생각되겠죠? 네. 자, 그러면 센터, 지도의 중심 좌표 값 지정하는 거예요. 맥에변스 파라미터는 경도와 위도 값입니다. 랑티튜드, 레티튜드, LON, 랑티튜드, LAT, 레티튜드, 요거 헷갈리면 랑티튜드, 레티튜드, 위. 그래서 받침 있으면 렁 경도고, 받침이 없으면 위. 그래서 랑티튜드, 레티튜드, LON, LAT, 요거 그런 식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줌 레벨 지도의 확대 크기 지정하는 거고요. 보통 3레벨은 대륙, 21은 빌딩, 그 다음에 기본값은 10이에요. 도시. 보통 줌 레벨은 7 정도가 적당한 것 같기는 해요. 자, 지도 가로 세로 픽셀 크기 입력하는 거고요. 최저값은 640에 640 크기이고요. 세로 크기를 다르게 지정하면 지도가 좀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크기가 이제 640에 640입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작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력될 지도 유형은 테리안, 그 다음에 로드맵, 세틀라이트,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세틀라이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로드맵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값은 테리안인데 로드맵이 좀 보기가 좀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내비게이션 값하고 비슷해서 로드맵 정도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구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리안, 그 다음에 로드맵, 그 다음에 세틀라이트,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하이브리드는 이제 명칭과 세틀라이트가 합쳐진 형태이고, 세틀라이트는 이제 위성지도이죠. 위성지도를 보면 사실 잘 표현이 되진 않아요. 그냥 멋있어 보일 뿐이고요. 테리안과 로드맵 중에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길과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구분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잘 쓰는 편이고, 테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산과 어떤 고도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다 보니까 섞어서 쓰는 편인데, 주로 로드맵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설악산, 요즘 굉장히 또 핫한 곳이죠. 설악산 근방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주석 처리했는데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되겠죠. 라이브러리 지지맵, 그다음 레지스터 구글 해서 구글 키는 요건 한번 메모리에 업로드 되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요거는 그 주석 처리해 놨고요. 지오 코드 설악 이렇게 되면 이제 설악산의 지오 코드를 가져오는데, 이 방식으로 위경도 값을 누적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반복문이나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에서 명칭을 쭉 가져와서 계속해서 반복문 돌리면서 해당되는 위경도 값을 저장해 주시면 돼요. 검색에서 나오는 곳들이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이런 거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 정도 값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이상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결측값, 이상값이 되겠죠. 해당되는 보통 산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인 빌딩이라든가 우리가 구글이나 아니면 지도 검색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검색이 되니까 검색을 해서 검색어 사전,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 사전을 따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로드해서 위경도 값을 랑티튜드, 레티튜드 값을 구해서 저장해 놓고 지도 위에 마커 찍어도 되겠죠. CE에는 그냥 우리가 센터의 약자인 그냥 변수 이름일 뿐이에요. as numeric GC 잡아주고 그 다음에
구글 맵 그려주시면 되겠죠. 지도의 중심점 좌표는 CN 변수로 잡아줬는데 이거 변수 따로 쓰지 않고 그냥 as numeric 지시하셔도 돼요. 그다음 줌 레벨은 9 정도 주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기본 사이즈는 640에 640 잡아주었고, 예, 그리고 맵 타입은 로드 맵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지 맵해서 맵 그려주시면 구글 맵이 그려지면서 여러분들 잘 표현될 수 있어요. 특히 지시 맵 지지맵 함수 바로 위에 윈도우즈 함수 쓰면 팝업 창이 떠서 좀 더 크게 그려질 수 있고 저장도 수월해집니다. 단 윈도우 사용자들만 윈도우 함수를 쓰게 되면 팝업 창이 뜨면서 좀 더 수월하게 핸들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플랫 창에서 이렇게 지도가 뜨는데 지도 레벨 7 레벨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현재 지도 위에 마커나 중심점을 딱 설악산으로 잡아주었을 뿐 그 설악산의 위치에 마커를 찍거나 다양한 여러 개의 마커를 찍는 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지도 위에 마커를 어떻게 찍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경도와 위도 값을 위경도라고도 하고 경위도라고도 하는데 위경도 값을 입력해서 지도를 볼 건데요. 지명으로 지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 또는 아니면 위경도 값으로도 지도를 가져올 수 있죠. 자, 위경도 값으로 지정을 해서 지도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또는 그 명칭으로 가져오는 방법 중에 이제 위경도 값으로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지도 구성인 테리안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의 위경도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첫 번째, 위경도 값이 저장된 데이터를 구해서 사용한다. 두 번째, 검색을 통해서 컨트롤 CV를 한다. 세 번째, 검색을 통해서 나온 값을 데이터 수집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RPA라고 하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자, 우리는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기본적인 튼튼한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CV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구글 맵에서 해당 위치를 검색하게 되면 위경도 값이 나오게 돼요. 컨트롤 CV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검색해서 클릭하게 되면 주소 표시줄에 위경도 값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 표시줄만 다 가져오고 기본 데이터 전처리하면 위경도 값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R도 되고 파이썬도 되지만 웹 데이터 수집하는 크롤러를 만들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방식은 비슷해요. 검색할 데이터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을 검색해서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지도를 띄운 다음에 해당 위치를 검색하고 나온 위경도 값을 적재하고 순서대로 그렇게 싹 한번 돌린 다음에 수집된 위경도 값으로 지도 위에 마커를 찍으면 되겠죠. 자, 지도 위에 마커와 텍스트 표시하는 것은